그리스 신화 하는 날이고요.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그동안 예정했던 대로 24회를 오늘 마치는 날인데요. 그동안에 했었던 그리스 신화의 전반적인 주요 내용들을요, 가볍게 한번 훑어봤었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오늘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끝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그리스 신화라는 게 무엇이고, 왜 생겨났으며 어떻게 이야기들이 흘러갔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 끝이야.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는 실화냐? 아니죠.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가짜야, 가짜. 이게 누가 진짜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마냥 가짜다라고는 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신화라는 것이 사람들이 뭔가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냈고, 그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실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일들이 바탕이 돼서 신화라는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신화라는 게 어디까지나 가상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방향의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그리스 신화의 시작을 보면요, 우주 탄생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이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알아볼게요.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자고. 정말 옛날, 아주 옛날 고대인들이 살던 시대. 고대인들도 이런 게 궁금했을 거예요.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야. 먹고 사는 뭐 생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다가 그냥 먹고 살고 안 죽고 버티는 이런 거. 그러다가 이제 지능이 발달하면서 문명이 들어섰고 이 지성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던 거죠. 본격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서 이 탐구하려는 생각, 이게 다 들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것을 태초의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요, 혼돈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해진 규칙이나 뭐 질서, 어떤 형태가 없는 어떤 우주의 그 에너지 덩어리에서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겁니다. 카오스라고 하는 최초의 신이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과학이랑도 이게 일치해요.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 이론과 일치하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탄생은요, 기체로 추정되는, 똑같이 기체로 추정되는 어떤 무형의 물질들이 어느 순간 팽창하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하죠. 이거를 만물 탄생의 근원이 되는 빅뱅 이론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스 신화도 이 에너지 덩어리에서 카오스라는 신이 태어났어요. 이것만 다를 뿐이야. 기초적으로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카오스로부터 각각의 신들도 탄생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 누굴까? 요 그냥 아무거나 그린 게 아니고 분명 어떤 신을 말하고 있어요. 누굴까? 그동안 저의 그리스 신화를요, 꾸준히 챙겨보신 분이라면, 그리스 신화에 대해 좀 아는 분들이라면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이라고 하는 가이아죠, 가이아. 그래서 지구를 영어로 어스라고 하지만 학술적인 용어로는요, 가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가이아를 검색하시면요, 구글에서 지구가 나와요. 지구의 어머니라고 하죠. 대지모신이라고 합니다. 대지의 엄마, 대지모신이라고 하는데, 아까 봤던 그 카오스로부터 태어났다고 합니다. 뭐 카오스가 나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카오스에서 혼자서 스스로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신화니까 가볍게 넘어가면 되고요. 그 뒤로 태어난 신들이 또 있어요. 뭐 사랑의 신이라고 하면 에로스, 어둠의 신 에레보스, 밤의 신 닉스, 지하 세계의 신, 이건 죽은 사후 세계 말하는 거야. 지하의 신 타르타로스까지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가이아가 지구가 되면서 하늘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빠방 생겨요. 우라노스라는 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을 딱 쳐다보니까 빠방 우로스, 땅의 신이 생겼어요. 저 멀리 바다를 보니까 따당 바다가 생기는데, 이 바다가 바로 폰토스가 됩니다. 가이아가 이렇게 창조를 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천지 창조가 되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리스 신화가 이렇게 시작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시작됐던 이유는요, 고대인들의 어떤 호기심에서 시작됐던 그 우주 만물의 시작을 상상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은 어떻게 먼저 태어났고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 전에 우리 인간이 존재하기 전이라는 세계가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가 이제 그리스 신화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게 이 장면입니다. 결국 신화라는 내용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면서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오스로 시작된 우주
속에 어떤 인간들이 살게 된 지구가 생겨났죠. 가이아 지구가 생겼고 그곳에는 하늘과 땅, 바다도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모두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으면은 저 바다도 신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보면은 저 하늘도 신일 것이다. 이렇게 다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림화하다 보니까 의인화돼서 사람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어떤 특정 형상 모양을 말할 수 없는 그냥 그 무형의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신이라고 하면서 창조되었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고대인들이 또 생각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우주에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주 세계관이 만들어졌고 지구가 생겼고 지구에 땅과 바다, 하늘들이 생겼어요. 여기까지는 말을 만들었어. 자, 근데 사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계를 보면 뭐 태양도 있고 달도 보이고 뭐 바위, 꽃나무, 뭐 동물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바람도 있고요, 그죠? 근데 하늘, 땅, 바다는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른 것들을 이 이야기에서 어떻게 더 만들어낼까? 과연 꽃이라는 신은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바위 신, 바람의 신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다가 결국 이런 식의 방향을 정합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이 사람이 우라노스예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낳게 하는 이야기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본격적인 시작인 거지. 그리스 신화에. 그리스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가족 결혼 되게 많죠. 가족끼리 결혼해요. 근친 결혼이 많아. 근친혼이 많은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이에요. 지금은 근친혼이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만 해도 있었어요. 그죠? 고대인들도 당연히 근친혼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게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이 진짜 아주 옛날 최초의 인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 생활을 시작했죠. 야, 너 나랑 내 동료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집단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었던 최초의 전략은 너와 내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이 애들을 또 결혼시켜서 나의 가족을 부풀리자. 결국 내 세력을 크게 만들자. 이게 인간 최초의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근친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처음은 대지의 신 그 가이아랑 요 할아버지 하늘의 신이죠. 우라노스였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자, 근데 어때? 기본적으로 그 당시나 지금이랑 마찬가지야. 가족이 생기면은 그 가족의 대표, 가장이라는 사람은 남성이 되죠. 남성이야.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나왔지만은 결혼을 했는데 얘가 대표가 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족 생활이 드러나는 거죠. 우라노스가 이제 가장이 돼서 최초의 신들의 왕이 돼버리죠. 이때 낳았던 자식들이 12명의 신들이 되는데요. 티탄족이라고 불리는 신들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이 티탄족들 중에요. 다 신인 거예요. 주요 인물을 좀 알아보자면 이제 태양의 신이 등장합니다. 태양이라는 존재를 이제 신화 속에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의 신 이름은 히페리온, 그리고 빛의 신 코이오스, 태양에서 나오는 빛 뭐 이런 건가 봐. 코이오스, 시간의 신 크로노스, 그리고 율법의 여신이라고 하는 테미스 뭐 이런 신들이 생겨요. 주요 신들입니다. 그리고 뭐 기억의 신이라고 하는 무네모 신에도 있고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태초에 카오스가 있었어. 존재했죠. 거기서 가이아라고 하는 지구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지구 안에는요,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 그 다음에 태어난 시간이라는 개념도 생겼고 뭐 빛, 태양, 바다 뭐 이런 만물들이 막 생겼던 거예요. 이것을 티탄족 12명이라는 새로운 신들이 자식으로 태어나면서 지구 안에 탄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의 주된 내용들이 우주에서 시작된 세계관과 어떤 문명의 발전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이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사실 문학이나 어떤 예술적인 면에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생기면서부터 있던 일들을 담아놓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랑 굉장히 일상생활에 밀접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사는 이 땅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생존을 그냥 또 하고 있었지, 먹고 사는 일들을 또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던 도중에 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문명이라는 게 들어섰어요. 자연스럽게 더 많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이거는 그리스 신화의 또 다음 스토리가 필요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리스 신화의 본격적인 줄거리들이요,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첫 스토리는요, 바로 서로 간의 싸움이에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인간들이 집단 생활을 이루면서 선택했던 최초의 결정, 전쟁이라는 거죠. 서로 간의 생존에 따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서로 싸워서 제압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줄거리가 시작되자마자 등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최초의 가족이 되는 티탄족 간의 이권 다툼 이야기가 있어요. 가족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티탄족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요, 시간의 신이라고 하는 크로노스였습니다. 크로노스, 가이아의 아들인 거예요. 어머니인 가이아가, 엄마가 티탄족 외에 몇 명의 더 자식을 낳았었어요. 몇 명의 더 자식. 근데 얘가 돌연변인 거야. 진짜 막 팔이 막 더 달려있고 막 머리가 여러 개고 막 진짜 키도 겁나 크고. 티탄족이 키가 커서 타이탄이라는 이름이거든. 사실 타이탄이 티탄족에서 나온 건데 다 커요. 그래서 티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 더 커, 더 거대하고 힘도 너무 셉니다. 돌연변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라노스가, 남편이, 아빠가 자식들을 보고, 자식들이 돌연변이로 태어나서 힘도 너무 세고 뭐 예측 불가능한 거야, 얘네들이 능력이. 그래서 자기 자식들에 의해서 우라노스가 왕의 자리를 뺏길 것 같은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요, 지하 감옥, 타르타로스라는 지하 감옥의 세계로 보내버립니다. 이게 뭐 인간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왕이랑 왕비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어요. 근데 자식이 나에게 위협이 되니까 왕이 자식을 죽인 거야.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하 감옥으로 쫓아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인간들 세계에서 비유를 하자면은 자식을 죽인 거야. 내 왕자리를 뺏을까봐 자식이. 자, 어때? 그러니까 부인은, 왕비는 야마가도라, 빡이 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식들, 신화에서는 이제 티탄족이 되는 거죠. 자식들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에 대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수가 성공을 해요. 자식들 중 가장 어머니인 가이아의 말을 잘 따랐던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아버지인 우라노스를 결국 몰아내버리고 복수를 하면서, 엄마의 복수를 하면서 왕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이게 어떤 사극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죠? 가족 간의 정치 싸움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죠? 당시 고대 사회도 별다른 뭐 다르다 할 수 있는 점은 없었고 비슷했어요. 이것들이 신화가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로 표현이 되는 거죠. 크로노스는 자기 바로 아래 동생이랑 결혼해요. 레아라고 하는 신이랑 결혼을 하면서 6명의 자식을 또 낳습니다. 자, 이때 자기의 어머니인 가이아로부터 저주를 하나 듣게 되면서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왜 가이아의 저주가 자식에게 내려보냈을까요? 라는 부분을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가이아가 자식들을 이용해서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는 했지만 왕권이 교체되는 것까지 바라는 건 아니었어. 그냥 여보 화났어요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자식이 쫓아내버리잖아. 아들이 아빠를.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잖아. 자, 그러니까 어때? 엄마와 자식 간에 미리 약속돼 있는 걸 깨면서 크로노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고 했었는데. 가이아가 화가 나니까 복수를 합니다. 이게 따끔하게 자식 교육을 한번 시켜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주를 내렸던 거예요. 자, 왕이 된 크로노스는요,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빠인 우라노스가 했던 것처럼 자식들을 살해합니다. 아빠랑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애비의 그 아들인 거야. 신화에서는 이래요. 산채로 잡아먹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런 그림이 있어요. 이제 이게 앉아있는 게 크로노스이고요. 옆에 이제 서서 뭔가를 주죠. 저게 이제 레아가, 부인이 마지막 6번째 자식을 이제 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니까, 왕의 명령이니까 부인이지만 자기 아들이지만 주는 장면이야. 다 잡아먹어요. 잡아먹어서 자기 뱃속에서, 산채로 먹어서 뱃속에서 살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죽였다라는 말이 되겠죠. 신화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크로노스의 부인이, 이게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인데 이게 사실은 여기서 지금 막내 아들을 주는 장면이지만 저 천 안에는 돌이 들어있어요. 돌. 실제 애가 아니야. 막내 아들만 빼돌렸어요, 부인이.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감춰놓고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밀어놓고 새 왕이 된 이 크로노스가 폭정을 일삼으니까 조선시대로 치면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원 같은 느낌이 된 거란 말이야. 왕이 된 이방원 같은 캐릭터예요, 크로노스가. 자, 이 크로노스를 몰아내기 위해서 막내 아들을 빼돌려놓고 레아가 목숨을 구해주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 힘을 길러가지고 형제들의 복수,
를 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이 막내 아들이 결국 자라가지고 주변 친인척들의 도움을 받아서 형제들을 구출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이 아까부터 떠있던 티타노마키아 전쟁이 되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크론스 자기 아빠를 몰아낸 뒤에 자기가 직접 왕이 돼요. 이 막내 아들이 누구냐면요, 이름이 제우스고요. 티탄족과 싸워서 왕이 되는 이 전쟁을 직접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티타노마키아 전쟁이고 10년 동안 했던 전쟁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을 좀 해석해 보자면은, 고대인들이 무리지어 살면서 자신들의 힘을 기르던 도중에 자기의 대표가 잘못된 어떤 강압적이고 잘못된 결정들을 막 하니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대표를 교체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그렇고 외국에도 이런 일들은요, 역사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집단 생활에서의 갈등, 해결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 거기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 이걸 표현하는 게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는 결국 인간들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티타노마키아 전쟁이 끝나면서 제우스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전쟁이 하나 더 있어요. 기간토마키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은요, 인간들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편가르기 정치 싸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제우스는 세 번째 왕이 됐어요. 우라노스, 크로노스 다음이 제우스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되자 할머니인 가이아가 다시 또 화가 났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지. 자기 자식들을 몰아내고 손주놈이 왕이 됐으니까, 아직 살아있는데. 자, 혼내주고 싶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손주를 혼내기 위해서, 할머니인데 기운도 좋아, 자기 오빠랑 결혼을 합니다. 그 지하 감옥 알죠? 자기 자식들이 갇혀있던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지하 세계의 신이랑 결혼을 해서요, 우라노스랑 결혼했을 때 낳았던 자식들보다 더 괴물이고 더 빡센 자식들을 낳았어요. 얘네들을 기간테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토마키아 전쟁인 거예요. 제우스에게 쳐들어가기 위해서 새로운 세력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결혼해서 태어난 기간테스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예언을 통해서 제우스기에 또 들어와요. 예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제우스가 이제 앞으로 전쟁이 시작되는데, 제우스가 네가 이기기 위해서는 인간 여성이랑 결혼해서 낳은 자식만이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 신화의 특징이 하나 볼 수 있는데, 특징이 예언이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번 등장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요. 예언이라는 거는 곧 종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냥 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라는 개념이 생겨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던 거죠. 섬기기 시작했다. 뭐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을 신이라고 믿고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신화 속에서는 뭐 예언, 신탁이라는 것으로 상당히 많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에 어떤 트로이 전쟁 같은 거 보면요,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예언이에요. 다 신탁이고, 실제로 예언자라는 인물도 등장해서 전쟁의 흐름을 그대로 다 예언합니다. 그대로 전쟁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런 식입니다. 자, 제우스는 마음이 급했어요. 왜? 이 전쟁을 내가 이기려면은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간과 결혼해야 돼요. 지도 지 할아버지나 아빠처럼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기가 싫었지. 왕이라는 건 참 달콤한 권력이거든요. 추룹. 자, 예언대로 신이면서 인간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제우스라는 이미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천하의 바람둥이. 제우스렉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자, 이 제우스렉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시작된 거예요. 제우스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신들, 인간들이 거의 없는 이유가, 보이는 인간들마다 닥치는 대로 결혼을 했고요. 어떤 치정, 인간들 간의 인맥을 모두 동원해서 이 기간토마키아 전쟁을 대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와중에 인간들과 계속 결혼을 하면서 애를 낳았어요. 그렇게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태어난 애가 바로 헤라클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간토마키아 전쟁은요, 가이아가 보낸 괴물신들이랑 제우스 간의 전쟁이지만, 제우스의 아들인, 인간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들인 헤라클레스가 거의 혼자 원맨쇼 하듯이 혼자 다 이 기간테스들을 무찔릅니다. 그래서 승리한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제우스가 제대로 왕의 자리에 픽스 돼버리죠.
그래서 신화 속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 제우스가 되는 이유가 이 부분입니다. 기간토마키아 전쟁을 거치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우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 만나도 받고 여러 자식도 낳았고 어떻게든 자기 편 많이 끌어들였어야 했고, 그래서 제우스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전쟁은 끝이 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다음에 또 있는 거야. 문제가 또 있는 거야. 어때? 자, 봐봐. 제우스가 그동안 신이랑 인간이랑 결혼을 했어요, 여러 번. 수십 번 그냥 했어. 제우스의 부인은요, 진짜로 대충 세도 50명이 넘어요. 자, 신이랑 인간이랑 결혼하니까 어때? 반인 반신들이 생겨나게 되죠. 얘들이 완전히 신도 아니야, 자식들이. 그렇다고 인간에 비해서는 매우 뛰어난 자들이었어요. 자, 헤라클레스 외에 뭐 대표적으로 아킬레우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반인 반신인 겁니다. 아주 수십 명의 반인 반신들이 그냥 세트로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야. 뭐 전부 제우스의 자식들은 아닙니다, 사실. 신들이, 다른 신들이 뭐 제우스가 하는 짓거리를 보고 나도 그래야지 개꿀 뭐 이러고 막 그냥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반인 반신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신급에 해당하는 인간들이 나타나면서 자신들도 힘을 기르기 시작했죠. 자, 그러자 신들은 어때? 올림포스에 있던 신들은 어느 순간부터 인간들을 다루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왜? 이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센 것들, 거의 신에 가까운 인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러자 이 신들이 올림포스에 모여서요,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인간이 다루기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책회의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이 판을 새로 짜기 시작해요. 우리 그동안 잘못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가 됩니다. 인간 세상에 전쟁을 일으키자라는 결론을 내리면, 그래서 이 반인 반신들과 좀 이렇게 네임드급 유명한 어떤 좀 인간들을 많이 이끌던 영웅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트로이 전쟁이 되는 겁니다. 트로이 전쟁은요, 신들이 좀 인간과 좀 신에게 대적하는 어떤 좀 주요 인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인간들 세상에 일으켜낸 전쟁이에요. 신화에서는 이래요. 뭐 여자 하나 때문에 헬레나, 여자 하나 때문에 시작된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제우스가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만들어서 도움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왕이 딱 지켜져 버리니까 인간들을 쉽게 다루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이제 비롯한 어떤 반인 반신들, 좀 센 애들을 제거하기로 했던 거죠. 완전히 뭐 막장 정치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트로이 전쟁 같은 경우가 10년간 있었어요. 아니, 인간끼리의 전쟁이 10년이 있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냐고. 근데 트로이 전쟁은 사실 전쟁이 끝날 수 있었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했었던 트로이 전쟁이 이제 4주 동안 8편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길었었는데 끝날 수 있었던 타이밍 상당히 많아요, 트로이 전쟁. 근데 그때마다 신들이 한 명씩 등장해서 인간을 좀 도와줘. 그러니까 질 것 같은 나라를 살짝 도와줘서 전세를 바꿔버리고, 또 반대쪽에 다른 신들이 나서서 또 전세를 확 바꿔버리고,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일부러 신들이 나서서 개입해서 인간 세상에 전쟁을 질질 끌기 시작했던 거죠. 최대한 많이 죽여서 좀 강한 인간들을 많이 죽이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게 뭐야, 결국 쓰레기 짓인 거잖아. 여기서 대부분의 어떤 영웅급의 인간들이 상당히 많이 죽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리스 신화의 큰 틀이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나머지 이야기는요, 여기서 뭐 어떤 신들과 인간 사이, 신들과 신들 사이, 그리고 뭐 좀 유명한 인간들의 이야기도 있고요. 작은 에피소드급의 어떤 인물들 사이에 있었던 일이고, 전체를 보자면은 만물의 탄생과 그 이후에 신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서로 간의 정치 싸움, 이게 인간들이 했던 거를 그냥 신으로만 나타내는 겁니다. 신화라는 이야기로. 뭐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낸 제우스라는 주인공이 생기면서 어떤 자신의 장기 집권을 이용해서 했던 일들이 어떤 이 전체적인 그리스 신화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 그리스 신화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요, 제가 그동안 6개월간 그리스 신화라는 콘텐츠를 이제 공부하고 설명을 해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들었던 생각들을 총 정리해서 어떤 그리스 신화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를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던 거고요. 뭐 여러분의 생각이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신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6개월간 준비했던 이 그리스 신화가 결국 이제 오늘 끝이 나게 됐습니다. 사실 좀 아쉽기도 하고요.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 중에 좀 이렇게 드물게 성공을 했었던 많은 구독자들이 생길 수 있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섭섭하긴 한데요. 제가 뭐
방송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해보는 컨텐츠가 되기도 하거든요. 뭐 앞으로 제가 다른 걸 또 하게 될 텐데 방송이 더 재밌어져이고 저 자체로도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야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뭐 더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체적인 어떤 그리스 신화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틀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이렇게 공부를 해보셔서 자세한 내용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스 신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